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4% 5%의 대출 이자를 써서 수익이 나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벼락부자들이 강남에 건물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토지를 보고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꼬마빌딩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맥밀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축 꼬마빌딩 사업을 진행할 때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투자를 진행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매하고 신축을 진행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꼭 피해야 하는 건물의 특징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입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로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상태로 되어 있거나 대지 상태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토지보다는 그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저는 항상 저희 50평 정도 토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있는 건물이 3개층이냐 또는 4개층이냐라는 부분을 눈여겨 깊게 보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철거의 부분에 들어가는데 기존 건축물이 3개층이냐 4개층에 따라서 철거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4개층이 되면 심의를 받게 되나요? 네, 물론 이제 면적 기준도 있고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만 서울에서 보면 4개층 기준이 되면 철거 심의 대상이 되고요. 철거 심의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나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 신고를 할 때 3천만 원 정도가 든다면 심의 시에는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신고 대상인 3개층 이하 건물은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철거 비용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서류도 좀 간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 대상으로 넘어가면 일단 심의 대상은 구청에서 철거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거 심의를 준비해서 철거 심의를 신청하고 바로 심의를 열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이제 심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철거 대상보다는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심의 부분에서는 철거가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안전적으로 철거해야 되고 또 심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심의 준비비라든지 철거라는 감리비라든지 그런 게 비용이 증가돼서 심의 대상은 보통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도 철거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증가 또 시간상의 어떤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피해야 되는 건물의 특징이 있나요?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실 수 있는 건데 저는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 피하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오히려 막다른 도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막다른 도로가 연결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다른 도로가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막다른 도로가 10m 이내라고 하면 도로 폭을 2m만 확보하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건축선 후퇴라는 부분이 없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35m 이내 같은 경우도 3m만 확보하는 부분에서 4m보다는 작기 때문에 폭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이게 35m가 넘어가는 순간 6m로 확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대개 서울시 도로 같은 경우는 겨우 확보해봐야 4m 또는 5m 도로이기 때문에 6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선 후퇴에서 내 토지가 도로한테 내어줘야 되고 그 내어주는 면적이 많을수록 우리가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손해를 많이 보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토지가 100평인데 6m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평 정도 토지 면적이 건축선 후퇴가 된다 그러면 20평에 해당되는 면적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극히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신축 진행할 때 토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 토지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제 1조사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전북 1조사선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 인접 대지의 북쪽에 만약에 도로가 있거나 공원이 있으면 1조사선의 출발점이 우리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도로의 끝지점 또는 공원의 끝지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용적률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수익성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북쪽에 도로가 있거나 공원이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입지를 선택할 때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제가 입지를 선택하는 가장 큰 고려는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싶어 하는지, 또는 그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고 싶고 그 지역에 살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수요가 많아야지만 지가 상승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신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축물 자체는 감가로 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물의 감가를 받쳐주고 그 건물의 감가를 상쇄하고 또 그 토지나 건물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토지의 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입지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신축을 진행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더라도 토지가 뒷받쳐주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라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입지의 힘이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4% 5%의 대출 이자를 써서 수익이 나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연예인들이 사고 벼락부자들이 강남에 건물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토지를 보고 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입지의 중요성 부분이 저랑 같이 신축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강남의 토지를 평당 4천, 5천 정도에 사셨는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7개월 뒤에 그게 거의 한 50% 올려서 6천, 7천 이상 돼서 이미 막 수익을 얻고 계속 완공이 되기도 전에 팔아라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입지에 집중을 해야만 그런 수요가 있고 매각도 쉽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부동산 투자는 입지로 귀결이 되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축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매수 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상황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신축 사업에서 토지의 어떤 가치로 보면 80% 9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제대로 사지 못하면 신축 사업의 성패에 좌우될 정도가 되니까요. 구독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3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신축 사업에 토지를 매수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